그러려면 정보는 어떻게 꿰어서 활용해야 할까? 수집한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믹스하는 것입니다. 믹스. A와 A 정보와 B 정보를 합해서 색다른 정보 C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료 회사에서 얻은 그 신제품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사용 중인 콘텐츠를 융합해서 신개념의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라든지, 믹스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에요. 정보는 매일 만들어질 뿐 아니라 매일 새롭게 변화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좋아하는 어떤 과장이 맘마미아를 여러 번 보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맘마미아라는 건 아바라는 그 그룹이죠. 혼성 그룹이에요. 스웨덴 혼성 그룹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로 맘마미아가 그 맘마미아는 그 아바의 그 곡 중에서 나오는 노래죠.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그 선생님도 아주 좋아합니다만 산울림과 같은 그룹의 노래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어서 뮤지컬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한류 열풍도 뮤지컬을 통해서 또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차별하는 것 중에서 업그레이드, 아까는 믹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이제 뭐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인데 한 군데서 사용된 정보를 다른 곳에서도 활용하는 것이죠. 정보를 차별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통신사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새로운 캠페인을 펼치면서 일본의 타다카피사가 대학생들에게 기업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복사용지 뒷면에 기업의 광고를 실은 후에서 그 무료 복사를 해준 그 사례가 아주 성공 사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복사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복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시행을 했는데, 이런 그 일본의 타다카피사를 어떤 통신사가 카피를 했어요. 모방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생들이 타다카피를 그대로 모방해서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다. 이런 그 어떤 통신사도 그렇고 대학생들마저도 창업할 때 이렇게 이러한 그 방법을 그 모방했다. 모방할 때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이제 사회문화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실정이라든지 어떤 그 가게의 실정이라든지 타깃의 기호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재창조하는 것에 유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정보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얘기했고요. 수집한 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개인만의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활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여러분들 다 블로그 다 갖고 계시죠? 선생님도 블로그 갖고 있고, 블로그를 만들고 활용을 하는 그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걸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하는 벤치마킹 1단계는 벤치마킹입니다. 잘 적어보세요. 1단계 블로그 만들고 활용하기 5단계는 1단계는 벤치마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1등 콘텐츠, 1등 기업, 1등 제품 등을 벤치마킹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블로그가 매우 유용하죠. 근데 블로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의 파워 블로그 잘 아시죠? 벤치마킹 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파워 블로그 들어가 보면 문화, 예술, IT, 경제 등 세부적인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기획할 콘텐츠 및 관심 분야에 맞는 파워블로그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해보면 됩니다. 파워블로그라는 거 잘 아시죠? 파워블로거라는 블로거 중에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죠. 블로거 중에서도 방문자 수 또는 스크랩 수 등이 굉장히 많아서 인기가 높은 블로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포털 업체에서는 2003년부터 글 게재 횟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문자, 댓글 등을 따져가지고 매년 파워 블로거를 선정해 오고 있죠. 자, 이러한 파워 블로거로 선정이 되면 블로거 화면에 금메달 모양의 표시가 붙고 광고를 붙여서 수익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1인 미디어 기업이라고 지칭할 만큼 기업이나 네티즌 사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파워블로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목록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에서 두 번째는 목록 작성. 정보를 잘 정리하고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목록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단계에서 선택한 파워블로그의 목록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목록을 작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단계는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스크랩, 이웃 맺기 이런 정도입니다. 블로그의 목록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직접 자료 입력을 하거나 파워블로그와 이웃을 맺는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스크랩 또는 포스팅 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를 좋은 자료의 창고로 만들려면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느낀 점을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웃 블로그의 글을 스크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파워블로그와는 이웃 맺기를 해서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 넣기. 아까 얘기 들었죠. 블로그에 자료를 스크랩할 때 단순히 자료만 가져와서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어 넣어서 기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스크랩한 글 위에 눈에 잘 띄도록 글자를 컬러로 디자인해서 아이디어를 적어 놓는다든지 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획에 활용해라. 이제 실제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를 따라서 첫 번째 벤치마킹하고 두 번째 목록을 작성하고 세 번째 자료 입력 스크랩 이웃 맺기를 하고 네 번째 아이디어를 자기 생각을 놓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아서 기억을 할 때 바로 자료를 찾아서 빠르게 기억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기획을 할 때 정보조사, 시장조사에 시간이 보통 40~50%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잘 정리해 주면 시간도 줄이고 한 발 더 앞서서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단계를 기획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블로그를 만들고 활용하는 5개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정보를 관리하는 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에는 좋아요 그때 눌러주고, 사람에게는 친구 요청을 하면 매일 상대방이 올린 정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읽을 수가 있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른 SNS와도 연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죠. 블로그와는 달리 지나간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우므로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지나간 정보가 좀 검색하기 힘든 부분이 페이스북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얻은 중요한 정보는 블로그로 그때그때 옮겨 놓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아이템 선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기획자가 트렌드를 잘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자세가 있고요. 타깃의 기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회사 측면에서 검토를 해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획자가 트렌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3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소비자의 변화를 포착하고 감지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시청자, 관객, 소구자. 두 번째는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비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자세. 3번째, 글로벌 환경, 다시 말해서 콘텐츠라든지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와 흐름에 관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트렌드 잘 파악하는 자세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타깃의 기호 측면에서 검토를 해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구자, 시청자, 관객 입장에서 그들의 기호 측면에서 검토를 해라. 얘기죠. 타깃의 선호도를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타깃의 기호라는 건 목표로 삼은 고객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깃의 기호는 보통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주로 재미있는 것, 신선한 것, 스토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발견될 수가 있죠. 이 기획이라는 것이 프레이닝이죠. 기획이라는 것이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인기를 끄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이 타깃, 그러니까 목표 고객이죠. 목표 시청자나 관객, 기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사내 임직원 만족도 제고라든지 서비스 개발에서부터 브랜드명을 짓고 마케팅 활동하기 전까지 전 과정에서 타깃의 기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타깃의 기호가 스며들어야 된다. 기획 아이템에는. 3번째, 회사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라. 자, 회사가 이런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적자라든지 이렇게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면에서 아이템을 검토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무형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관심이 없는 아이템은 기획을 해도 실행될 확률이 적습니다. 제작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TV 같으면, TV나 영화에서.
관심 있는 아이템만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는 아이템만이 회사에서 지원할 것이고 임직원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히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의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된다. 결국 콘텐츠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고객과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기획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획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보를 차곡차곡 쌓기 위한 4가지 방법. 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때 가장 근간이라는 정보, 아이템, 이런 얘기들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일 1개 아이템을 수집해라. 두 번째, 일일 1개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틀리죠. 셋째, 한 주에 하나의 기획서를 읽어라. 그 다음에 4번째, 월 책 1권을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템, 신선한 아이디어, 흥미진진한 스토리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독특한 아이템, 차별성 있는 독특한 아이템. 두 번째, 신선한 아이디어,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흥미진진한 스토리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콘텐츠를 돋보이게 하려면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 3가지 중에. 자, 차별화되는 기획을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정보 수집, 자료 수집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기획을 차별화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별화된 그 정보, 아이템, 독특한 아이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한 기획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와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4가지 방법 중에 2가지 이상 실천하면 스마트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일일 1개, 하루에 1개 아이템을 수집해라. 기획의 기본 아이템을 이렇게 1개 이상 매일 수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아이템, 제품, 서비스 등에 어떻게 아이디어가 적용되는지 를 살펴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놓음으로써 나중에 기획을 실제로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주 1기획서 읽기. 한 주에 하나의 기획서를 읽어라. 기획서를 입수해서 어떻게 작성되었고 분석했는지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작성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방송 구성 실습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 책 한 권을 읽어라. 책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의 흐름과 논리를 잘 전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서 계획서는 결국은 상사로 하여금 고객이나 시청자, 관객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상사를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제작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품 공정 뭐 이렇게 그 만드는 메이킹을 하는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계획이죠. 계획서 작성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전개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콘텐츠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선정한 후에 읽으면서 기획에 활용할 내용을 메모하면서 정리해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네 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면 기획의 기본인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쭉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또 드렸죠. 아까 드렸고, 자, 스마트 콘텐츠 기획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인문학적 융합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과학 분야와의 결합, 세 번째 미래학으로 완전 차별화하고 시장 선점을 해라 말씀드렸고, 아이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아이템 유형은 환경별로 나눠줄 수가 있고 마케팅을 위한 유형 유목화를 해봤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템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력 강화를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수집한 정보의 효율적 운영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활용해라. 블로그 만들고 활용하는 5단계 페이스북 정보 관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획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기획자가 트렌드를 잘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타깃과 회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를 차곡차곡 쌓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써 이러한 정보가 쌓임으로써 나중에 실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기획 단계로 갔을 때 가장 빠르고 여유 있고 심층적으로 기획에 착수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획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한 40분 정도가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100분 정도죠. 그래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수강을 시청하시고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그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선생님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감상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출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호전돼 가고 있으니까 좀 희망은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좀 더 그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그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가 씩씩하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디 이번 학기는 그 사정이 좀 좋아져가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 대면 수업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